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50대 여성과 폭력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사건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까지 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미국으로 떠난 김 의원이 귀국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새벽 2시쯤 가정폭력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전주의 한 원룸입니다. 경찰이 출동했더니 방 안엔 김광수 의원과 50대 여성 A씨 단 2명뿐이었습니다. 집기는 흩어져 있었고 핏자국과 흉기까지 발견됐습니다. 이 원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까지 찬 김 의원은 곧바로 A씨와 함께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김 의원은 근처 지구대에서 5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선거 때 도와준 여성이 자해를 시도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도 손에 열바늘을 꿰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 수갑까지 차고 지구대에 연행됐는데도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확인 안 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이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선생님, 이쪽 번호로 연락드리면 된가요? 김 의원은 사건 당일 가족이 있는 미국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고 오는 13일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폭행과 상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A 여인과의 관계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번 사건에선 김광수 의원이 새벽에 혼자 사는 여성 집을 찾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여성이 내연녀가 아니라고 해명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도덕성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51살 A씨는 경찰의 첫 조사에서 김광수 의원을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남편 발언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 의원의 부인이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새벽 시간 원룸에서 다툰 50대 여성이 김 의원의 내연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 때 도움을 준 여성이라고는 하지만 새벽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찾아간 게 현역 의원으로서 적절했느냐를 놓고 뒷말이 많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신분이 확실해 새벽 3시쯤 풀어졌다가 후속 조사를 위해 오전 8시쯤 다시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원룸에 함께 있어 내연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광수 의원은 SNS 등을 통해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여성일 뿐 내연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분명하게 해명을 했는데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부인을 둔 현역 의원이 새벽에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을 찾아가 내연녀 논란을 자초했고 이후 수갑까지 차 도덕성의 흠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또 다른 도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현직 도의원 2명이 구속된 데 이어 추가로 입건된 현직 도의원이 3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차에 오릅니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도의원 1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원님은 안 계세요 지금? 네, 안 계세요. 지난 2일 도의원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지 닷새 만입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벌써 4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할 거예요. 지금 금액이 이제 많이 컸다 오면 본인들이 이제 막 해결되는데 조금 금액 갖고도 지금 잘못 걸려들까 봐. 검찰은 해당 의원이 자신의 재량사업비를 특정 업체에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탄 건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 씨가 관련 의원들에 대한 진술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진술이 확보된 도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단락됐다며 해당 의원들과 일정을 조율한 뒤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브로커 김모 씨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해당 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전주시 업무를 대신하는 수탁단체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약 위반을 이유로 일부 수탁업체와 계약 해지 방침을 발표했지만 잇따라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청소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아 7달 넘게 일자리를 잃은 청소 근로자 4명. 노동청은 정부 지침 위반이라면서 업체와 전주시에 고용 승계를 권고했습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청소 대행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면서 업체의 고용 승계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를 거부하고 총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전주시는 총리실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계약 해지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근로자들과 노동계는 전주시가 업체 편만 든다고 비판합니다. 민원 믿는 건 민원 믿는 거고 전주시가 분명히 공문을 통해서 자기 입장 발표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수탁단체 편들기 논란은 수천만 원의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근로자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6월까지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수탁단체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요금이 여전히 체납되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 공문까지 보내놓고도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전주시는 수탁업체에게 왜 끌려다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수탁단체에 대한 전주시의 힘없는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완주군의 세무서가 처음으로 문을 열어 주민 불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가 여름철 수돗물 수질 관리에 나섰습니다. 시군 소식 김철 기자입니다. 오는 10일 완주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 전주세무서 완주민원실이 문을 엽니다. 그동안 완주 관내에 세무서가 없어 전주 세무서까지 가야 했던 완주 구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 민원실 개소로 지역 주민들의 납세 편의는 물론 불편 사항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상수도 사업소는 수질 변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4곳에서 실시하던 검사를 3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수원부터 수용가까지 철저한 수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포 해수욕장에서 지난 4일부터 열린 제9회 전국 청소년 락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첫날 8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열정적인 무대를 펼쳤고 둘째 날에는 1000여 명의 관객들이 락 밴드팀의 다채로운 공연을 즐겼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는 27일에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놓고 당 내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당을 구하기 위해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하자 정동영 의원은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천정배 의원은 분열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이후 경쟁자들의 비판이 잇따르면서 안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를 완주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9개 산업단지 공구 가운데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5개 공구도 모두 농어촌 공사가 직접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 공기업 정상화를 이유로 새만금 5개 공구의 민자 유치를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농어촌 공사에 직접 개발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의 민간 참여가 불확실한데도 정부가 민자 유치를 시도했다가 포기해 2년가량의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도크를 지역 협력업체에게 임대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지역 협력업체 약 10곳이 현대중공업 도크를 임대할 경우 곧바로 300억 원대의 3,000톤급 중소형 선박을 수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도크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지역 협력업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회사 측의 적극적인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이 본격 실시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해 매달 12만 5천 원씩 2년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1,300만 원을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전랍도는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최대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청년 고용 창출을 도울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올 들어 6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폐사한 가축은 닭이 59만 마리로 가장 많고 오리 9천 마리, 돼지는 1,900마리입니다. 전랍도는 폭염 피해를 줄이려면 축사 지붕에 물을 뿌리거나 그늘막을 치고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원 노성만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80만 원, 추징금 1,5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예산을 사유화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도의원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부터 재량사업비로 아파트 8곳의 체육시설 설치 예산을 편성한 뒤 업자로부터 1,5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현재 8회째 전주를 비롯한 11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엔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